혹시 요즘 들어 장이침이 자꾸 나고 가래 때문에 목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칼칼하고 뭔가 걸린 것 같아서 헛기침을 계속하게 되시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수를 하려는데 갑자기 기침이 확 올라와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콜록거리신 적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눈물까지 찔끔 나오고 남편이 옆에서 보고 등을 쓸어주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특히 환절기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고 밤에 이불 속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가래가 목구멍 어딘가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캑캑거려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그냥 삼키자니 목에서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 찝찝하고 불쾌하시죠? 식사하실 때도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와서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기침이 심하니까 혹시 감기 옮길까봐 가까이 가기도 조심스러우시고요.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약을 드실 때는 좀 괜찮다가 약을 끊으면은 또다시 기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기침약을 상비약처럼 집에 쌓아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 하나로 이 지긋지긋한 기침과 가래를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재료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침이 나면은 가장 먼저 찾던 것이고, 최근에는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천연약재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일반 기침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우리 폐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재료가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네, 바로 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꿀이요? 그거 그냥 달달한 거 아니에요? 설탕이랑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 뵐 때 꿀 이야기를 꺼내면은 열의 7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선생님, 꿀도 어차피 당분 아닙니까? 당뇨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꿀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꿀을 그저 액체 설탕, 달콤한 시럽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꿀에 당분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꿀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백설탕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꿀에는 당분 외에도 수십 가지의 효소와 미네랄, 항균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기침과 가래를 잡고 폐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살이신 박 어르신은 3년 넘게 만성 기침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서 가족들이 잠을 깰 정도였고 가래가 목에 항상 껴 있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탁탁 끊기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셨고 급기야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우연히 시골에 계신 친척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꿀물을 매일 드시면서 비슷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어차피 다른 방법도 딱히 없으시니까 한번 해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꿀을 한 숟가락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심하던 기침이 확 줄어든 거예요. 목에 늘 껴있던 가래도 훨씬 묽어지면서 뱉어내기가 수월해지셨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선생님, 3년 동안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되던 게 꿀물로 이렇게 좋아지다니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 어르신처럼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은 가래가 항상 목에 껴있어서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제가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침과 가래에 좋다는 것은 사실 어전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이 심할 때 가장 먼저 꿀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들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은 부엌으로 가셔서 꿀 한 숟가락을 떠다 주시면서 이거 먹어라, 목 아픈 거 나을 거다 하고 말씀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신기하게도 꿀을 먹고 나면 목이 한결 편해지고 기침도 가라앉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에는 꿀을 복밀이라고 부르면서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여러 약을 조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와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이 잦은 사람에게 꿀을 처방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도 꿀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한다고 적혀 있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렀고 상처 치료와 호흡기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도 기침 환자에게 꿀과 식초를 섞은 음료를 처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미 꿀이 기침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꿀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인 분석 장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윗대 어른들까지 대대로 기침이 나면은 꿀을 찾으셨던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이 그 근거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꿀이 왜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말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첫째, 꿀은 강력한 천연 항균제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목과 기관지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나쁜 놈들을 내보내려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꿀에는 이 세균들을 직접 죽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꿀 속에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아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세균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가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세균이 죽는 것처럼 꿀이 목구멍에 닿으면 그 부위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꿀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꿀이 있는 곳이 마치 사막처럼 건조하고 살기 힘든 환경인 거예요. 둘째, 꿀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계속 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목이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붓고 빨개지면서 자극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기침이 확 터지는 거고 우리 몸은 염증 부위를 보호하려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꿀에는 이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염증이 난 부위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꿀을 먹으면은 이 소방수들이 우리 목과 기관지로 가서 활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을 꺼줘요. 그러면은 붓기가 가라앉고 자극에 덜 예민해지면서 기침이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꿀은 목을 촉촉하게 감싸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꿀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꿀은 끈적끈적하고 걸쭉하잖아요.
이 끈적한 성질이 기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치 보호 필름을 씌우듯이 목 안쪽을 촉촉하게 감싸줍니다. 건조하고 예민해진 목에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면은 차가운 공기나 먼지 같은 자극이 와도 목이 직접 닿지 않으니까 기침 반사가 줄어듭니다. 밤에 주무실 때 기침이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입으로 숨을 쉬면서 목이 바짝 마르기 때문인데 자기 전에 꿀을 드시면은 이 보호막이 밤새 목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기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넷째, 꿀은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가래가 걸쭉하고 끈적끈적하면은 뱉어내기가 힘들잖아요. 목에 딱 붙어서 아무리 캑캑거려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더 심하게 기침을 하게 되고요. 꿀은 이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가래의 농도가 묽어지면은 기관지 벽에서 쉽게 떨어지고 기침 한두 번으로도 시원하게 뱉어낼 수 있게 돼요. 마치 걸쭉한 풀을 물에 희석하면 잘 흐르게 되는 것처럼 꿀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우리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꾸준히 드시면 가래가 점점 줄어들고 목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효과들은 과학적인 연구로도 입증되었습니다. 2007년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기침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꿀을 먹인 그룹이 일반 기침약을 먹인 그룹보다 기침 증상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식품인 꿀이 화학적으로 만든 기침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꿀이 왜 기침과 가래에 좋은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마치 야구에서 아무리 좋은 투수가 있어도 훌륭한 포수가 받쳐줘야 더 빛나는 것처럼 꿀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그 능력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특히 폐 건강과 기관지에 좋은 음식들과 꿀을 조합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꿀은 주로 항균 작용과 보호막 형성,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폐와 기관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성분도 필요하고 폐 속에 쌓인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도 필요합니다. 또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폐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꿀과 함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 각각의 장점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한 폐 건강 처방이 완성되는 겁니다. 꿀이 세균을 잡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동안 다른 재료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가래 배출을 도와주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옛날 어른들도 이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어요. 기침이 나면은 그냥 꿀만 드시는 게 아니라 물을 꿀에 절여서 드시거나 배와 꿀을 함께 고아서 드셨잖아요. 과학적인 분석은 몰라도 그렇게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꿀과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물을 함께 드세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은 시니어분들에게 무와 꿀 조합은 정말 최고의 처방입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강화시켜 줍니다. 마치 약해진 담벼락에 시멘트를 덧발라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꿀의 항균 작용과 염증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 기관지가 안팎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깨끗이 씻어서 네모나게 작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썰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썬 물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꿀과 섞여서 묽은 즙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묵꿀즙인데 이 즙을 하루에 두세 번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기침이 심할 때나 목이 칼칼할 때 드시면은 효과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맛도 달콤하면서 무의 시원한 맛이 나서 드시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꿀과 마늘을 함께 드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꿀의 항균 작용과 만나면은 세균을 잡는 힘이 훨씬 강해져요. 게다가 마늘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꿀의 영양 성분이 폐와 기관지까지 더 잘 전달되게 도와줍니다. 생마늘은 맵고 자극적이라서 드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꿀마늘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을 껍질째 찜통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그러면 마늘이 호로록해지면서 매운맛이 확 줄어들고 달콤해집니다. 이렇게 찐 마늘의 껍질을 벗겨서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꿀마늘 완성입니다. 하루에 두세 알씩 드시면 되는데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꿀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침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니까 환절기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셋째, 꿀과 계피를 함께 드세요.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호흡기 쪽으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줘요. 기침이 오래 가면은 기관지가 차가워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피가 이 부분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 꿀의 항균 효과와 보호막 형성 작용이 더해지면은 아주 좋은 기침 처방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는데 반드시 팔팔 끓는 물이 아니라 한 김 식힌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대충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과 계피 가루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피 가루 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4분의 1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넷째, 꿀을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많은 분들이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데 이건 꿀의 좋은 성분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 있는 효소와 영양소들은 열에 약해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닿으면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달달한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끓인 후에 한 김 식혀서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일 때 꿀을 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항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다섯째, 아침 공복에 꿀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세요. 꿀의 영양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꿀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꿀이 입안과 목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밤새 건조해진 목에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빈속에 흡수가 빨리 되니까 에너지 공급도 빨라져요. 다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꿀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여섯째,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을 드세요. 밤에 기침이 심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꿀 한 숟가락을 드시면은 자는 동안 꿀이 목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기침이 확 줄어듭니다. 또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셔도 됩니다. 단 드시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하시면 꿀의 보호막 효과가 사라지니까 양치는 꿀 드시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되고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꿀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꿀의 당분은 백설탕과 달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은 하루에 한 숟가락 이내로 소량만 드시고 혈당 변화를 잘 살펴보시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둘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드물지만 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꿀을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만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꿀을 드신 후에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목이 가렵거나 부어오르는 느낌이 있으면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에도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셋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꿀도 어쨌든 당분이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하고 아무리 많아도 세 숟가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돌전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이건 손주분들을 돌보시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장내 세균이 이걸 막아주지만 돌전 아기들은 장이 덜 발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침을 해도 돌전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시면 안 돼요. 다섯째, 가짜 꿀을 조심하세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설탕물을 섞거나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꿀이 있습니다. 이런 꿀은 아무리 먹어도 기침에 효과가 없어요. 진짜 꿀을 구매하시려면은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사시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꿀은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입니다. 꿀이 기침과 가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폐 질환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숨쉬기가 힘드시거나 열이 계속 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꿀은 병원 치료와 함께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이지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꿀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기침이 확 줄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하시기도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기침의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고 기관지의 상태도 다르고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꿀이 딱 맞아서 금방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 드셔보시고 나는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더더욱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꿀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기침의 원인이 폐렴이나 결핵 같은 심각한 병이면 꿀로는 해결이 안 돼요. 꿀을 드시면서 기침이 계속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꿀은 건강을 돕는 좋은 친구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효과를 빨리 보신 분도 계시고 천천히 보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기침이 줄고 목이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루아침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묵꿀즙을 만들어 드셔도 좋고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꿀은 그냥 달달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기침과 가래를 잡는 천연약제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기침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꿀은 목을 보호하는 필름 역할을 합니다. 끈적한 꿀이 목구멍을 감싸서 건조함과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특히 밤에 기침이 심하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꿀은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돕습니다. 끈적끈적한 가래가 묽어지면 쉽게 뱉어낼 수 있어서 목이 개운해집니다. 넷째, 무, 마늘, 계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묵꿀즙은 기관지 점막을 강화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다섯째, 꿀은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뜨거운 물에 타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여섯째,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곱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저는 묵꿀즙을 추천드립니다. 무 하나 꿀 약간이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장 보실 때 무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물을 썰어서 꿀에 담가 두세요. 내일 아침이면 묵꿀즙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즙을 한 숟가락 드셔보시고 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침과 가래를 잡고 폐 건강을 지켜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